몇 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입니다. 2025년 현재 진실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이제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주류 사회, 주류 언론, 전통적인 투자자들, 정치인들, 이들이 아직 모르는, 하지만 나에겐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Bitcoin's an ideology. 비트코인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와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합 프리미엄을 갖는 자산입니다. It's not just an asset. Bitcoin's a network.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프로토콜, 그로부터 만들어진 자산, 그 자산이 유통되는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이 재밌는 점은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비트코인에 담겨있는 경제학, 철학, 물리학, 컴퓨터 공학, 윤리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차근차근 알아가야 비트코인의 실체를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 마인드셋도 되고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당연하게 머릿속에 잡히는데, 이 비트코인이란 녀석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정신없이 변동성을 흔들어대고 조금만 이해한 상태라면 당장이라도 바로 떡상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사자마자 오를 것 같다는 환상을 엄청나게 심어주다 보니까 가격이 내리고 조정을 받는 매우 소중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단 조급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차트 분석과 호재 뉴스들만 계속 찾아 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진짜 요때가 딱이에요. 딱! 요럴 때 마이클 세일러 영상 하나 들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이왕 이해도 높아진 김에 비트코인 좀 더 모아가면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 채널에 계신 수많은 장기 투자자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마이클 세일러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연설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비트코인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고! Thank you, Blockworks, for hosting me. 저를 초대해주신 블록웍스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준비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의 21가지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2025년 현재 진실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에 이제 막 익숙해지기 시작한 주류 사회, 주류 언론, 전통적인 투자자들, 정치인들, 이들이 아직 모르는, 하지만 나에겐 너무나도 분명한 진실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을 정리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Bitcoin's an ideology. 비트코인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 대 노예제, 혁신 대 정체, 주권 대 의존, 자산 대 빈곤, 이렇게 매우 강력한 이념이며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없다면 비트코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개인 대 집단의 대립 구조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의 저술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볼 수 있고, 볼테르를 비롯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지식인들의 글에서도 이런 사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헌법에서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속에서도 이 이데올로기의 흔적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 사상은 비트코인의 모든 것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The second truth of Bitcoin is Bitcoin is a protocol. 비트코인의 두 번째 진실은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사토시는 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2100만 개의 코인, 블록 크기, 10분간의 블록 생성, SHA-256 해싱 알고리즘, 이 모두는 통합된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수학에서 십진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진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영어라는 프로토콜이 있어도 프랑스어라는 프로토콜도 존재하니까요. 비트코인은 번영을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경제적 성공과 경제적 권한 강화를 위한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 기술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전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영어도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만약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 아마도 소프트웨어는 바뀌겠지만 그래도 언어는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십진법 수학도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컴퓨터를 다시 만든다 해도 대부분 십진법 수학은 유지될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프로토콜입니다. 하드웨어를 바꿀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도 있고 노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콜 자체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 다수가 자신의 돈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이 네트워크에 1조 달러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조, 100조, 500조 달러가 되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 언어, 즉 비트코인 프로토콜이라는 화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세 번째 진실. Bitcoin's an asset.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그 2100만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산으로만 봅니다. 비트코인의 이데올로기나 프로토콜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단지 자신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인가요? 그건 최고의 자산입니다. 치즈보다 낫고 팔라듐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은이나 구리, 땅, 염소, 소, 목재 또는 우리가 화폐라고 부르는 종이 조각보다도 낫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합 프리미엄을 갖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의 네 번째 진실. It's not just an asset. Bitcoin's a network.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이 네트워크 없이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산은 이 네트워크 안에 저장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그 프로토콜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네트워크는 탈중앙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네트워크는 결함 허용력, 필수 시스템으로서의 중요도, 중복성, 그리고 이 자산과 이 운동의 기술적, 경제적, 윤리적 특징들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프로토콜, 그로부터 만들어진 자산, 그 자산이 유통되는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만 보고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다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결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다섯 번째 진실. It was spawned by the Immaculate Conception. 비트코인은 결점 없는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굴 없는 무명의 프로그래머가 전 세계에 이걸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점 없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신이 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어떤 누구도 이익을 주장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걸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걸로 큰 돈을 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점 없는 탄생 자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곧 다른 진실들과 연결되어 이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진실. Bitcoin is ethical. 비트코인은 윤리적입니다. 그럼 무엇이 어떤 것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무언가가 윤리적이려면 여러분이 그것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누구도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부패시키거나 조작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마치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가치를 절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도 다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인간의 부패한 영향력,
인간이 만든 제도, 사람들이 조직한 어떤 시스템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결점 없는 탄생은 그 윤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의 엔지니어링적인 정교함도 또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완전한 구성 요소들로 만들어진 완벽한 기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설계의 천재성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들이 절대 부패시킬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 비트코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윤리적인 겁니다. 7번째 진실, That makes Bitcoin a commodity. 비트코인은 상품, 즉 커머디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커머디티란 무엇일까요?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은 커머디티고 옥수수도 커머디티, 목재도 커머디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적으로 커머디티는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커머디티를 기반으로 자본화하는 게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지만 증권, 즉 시큐리티로는 자본화할 수 없습니다. 상장 기업들을 위한 기업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20년 안에 1300만 달러까지 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증권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커머디티는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고 법적으로 우위에 있고 윤리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단지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니라 100배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커머디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커머디티를 연구하던 시절부터 봐왔던 모든 커머디티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다른 커머디티들은 기술, 자본, 노하우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의 전 재산을 들여서 100년간 보유할 커머디티를 하나 사야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대두, 옥수수, 석유, 천연가스, 목재, 석탄, 은을 고르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자산은 장기적으로 끔찍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보다 지금이 그 자산들을 훨씬 더 쉽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0달러까지 오르면 사람들은 2번, 3번, 4번 석유를 더 뽑아서 공급을 폭증시킬 것이고 그럼 가격은 다시 폭락할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상 여러 번 금의 공급 폭증이 있었죠. 예컨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 금이 너무 많이 채굴돼서 유럽의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즉, 다른 모든 커머디티는 기술과 가격에 따라 공급이 폭증하고 그것은 장기 투자자에게 쓰레기 같은 투자처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금조차도 장기 수익률로 보면 S&P 500 지수보다 2배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투자 가치가 쓰레기 같지 않았던 단 하나의 커머디티가 있습니다. The one commodity is Bitcoin, right? A digital commodity.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 커머디티죠. 근데 왜 비트코인은 쓰레기가 아닌 걸까요? 왜 비트코인은 위대한 걸까요? 그건 바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커머디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커머디티는 물리적 커머디티입니다. 물리적 커머디티는 신이 준 것이며 세상 누구나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커머디티는 인간의 천재성에서 나온 기적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인 사토시가 세상에 이 선물을 무상으로 줘야 했고 세계가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프로토콜에는 결함이 없었어야 했고 수년간 아무 가치가 없는 시기를 거쳐 자발적으로 화폐가 되며 생명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21세기의 기적입니다. 그럼 왜 디지털 커머디티가 중요한 걸까요? 디지털 커머디티는 초당 60회 진동하며 컴퓨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AI는 이 디지털 커머디티를 1시간에 수백만 번 해체하고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동시에 분산 전송할 수도 있죠. 반면 금으로는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애플이 향후 업데이트를 계속한다고 해도 물리적 커머디티에 다중인증 기능을 탑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물리적이라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지털 커머디티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커머디티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디지털 커머디티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얼마 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는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며 무결한 탄생을 통해 등장했고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금이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인물과 내각의 구성원들이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유일한 디지털 커머디티이며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이론적으로 디지털 커머디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발행자가 없는 자산을 만들고 연 5%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옥수수나 석유는 커머디티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커머디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들은 희소하지 않으며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혁신은 그것이 디지털 커머디티로 설계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토시가 그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제한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금의 연간 공급 증가율이 2%라면 여러분의 부의 경제적 반감기는 36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연 0% 인플레이션이라면 부의 반감기는 무한대, 즉 영원히 유지되는 거죠. 2% 인플레이션과 0%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2% 인플레이션일 경우 36년 후에 부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0% 인플레이션일 경우 그 부는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2% 인플레이션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꼭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6년짜리 반감기와 10억 년짜리 반감기의 차이라는 걸.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 논리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이클 셀러는 이번 연설을 통해 마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로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는 분들께 1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실이라고 표현한 비트코인의 명제들을 짚어주면서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빌드업을 쌓아가며 비트코인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설명 방식이고 듣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의 틀을 잡아나갈 수 있게 인도해주는 최고의 가이드란 생각도 듭니다. 미국에서 절대 팔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Is its national parks, its nuclear stockpiles, and its Bitcoin. 국립공원, 핵무기,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상위 1%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 아닐 겁니다. 최소 99%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지 디지털 금이기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산업은 100배 성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더문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비트코인을 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비트코인을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마이클 세일러의 연설들을 추천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설명해주는 다양한 연설들만 듣고 또 들어도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개념들과 원리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제적인 가치, 비트코인의 기술적 의미, 인류의 화폐 역사 한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이 갖는 의의 등 너무 중요한 개념들을 이 영상 저 영상에서 화두를 툭툭 던져주고 때로는 깊게 쑥 들어가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의 수많은 영상들을 자주 듣고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히 증가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러 가시죠. 렛츠 고! Bitcoin truly is digital gold. 다음 진실은 비트코인은 진정한 디지털 금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은 인류에게 1만 년간 돈과 부를 상징해 왔습니다. 번영을 뜻하고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돈, 즉 최고의 커머디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 100명을 무작위로 세운다고 해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상위 1%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 아닐 겁니다. 최소 99%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대신 비트코인 메달을 수여할 때가 된 것이고 황금 시대라는 표현도 이젠 비트코인 시대라는 표현으로 바꿀 때가 됐다는 뜻이며 황금으로 뒤덮인 거리라는 표현을 가진 도시라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뒤덮인 거리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이터나 펜 같은 것을 금도금이 되어 있어야 가치 있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도금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진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거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 표현을 그냥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이디어처럼 취급하면서 넘기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20조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금의 전체 시장 규모가 그 정도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대의 모든 디지털 자산은 그 아날로그 자산보다 가치가 10배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단지 디지털 금이기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조 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지 디지털 금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11번째 진실, Bitcoin is digital money.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JP 모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이 돈이다. 나머지는 모두 신용일 뿐이다. 돈이라는 건 소지한 사람 중심의 도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걸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다른 것들은 뭐냐? 그건 바로 신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내려면 신용카드 네트워크 수수료를 포함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45일 후쯤이 돼야 상대방 계좌로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회사가 2%를 떼가고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신용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상에선 돈이 1년에 40번씩 4년 동안만 움직여도 그 돈은 전부 사라집니다. 반면 디지털 머니의 세계에서는 돈을 1초에 한 번 혹은 1초에 60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1달러도 안 되는 수수료만 내면 여전히 내 돈을 온전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들은 30일에 한 번 결제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돈을 진동시킬 때마다 200bp, 즉 2%를 내는 구조도 동의하지 않겠죠. 디지털 머니는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런데 자산을 관리하는 업계 사람들조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산업은 100배 성장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투더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디지털 머니라면 그 다음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12번째 진실, Bitcoin is perfect money. 비트코인은 완벽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돈이란 뭘까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글을 보면 그들은 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지만 완벽한 돈이라는 개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볼테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깨끗한 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미경도 없고 물에 병원균이 있다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돈을 이해하거나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사토시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기 전까지는 완벽한 돈은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대의 반도체 기술, 인터넷, 암호화 기술 모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와 미제스조차 이 개념을 두고 고심했고 미국의 건국자들 역시 이를 헌법에 명시할 때 완전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돈은 금화와 은화로 제한한다. 그들은 분명히 개념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소유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자기 스스로 보관할 수 있는 상품, 무기명 자산, 즉 소유자가 직접 보유하는 화폐,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좋은 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헌법에 지정했던 돈은 그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단단하고 가장 유동성이 높고 가장 교환 가능성이 뛰어난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완벽한 돈을 만든 건 아니었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금화와 은화를 주고받으면서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과 은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그들이 사용하던 돈은 느리게 가치가 하락하는 결함 있는 화폐 정도였던 것이죠. 사용하기에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고는 아니지만 다른 모든 대안보다는 낫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경제학이 미신과 예술의 영역에서 과학 기반 공학 분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돈이 없으면 우리는 설계 가능한 경제 시스템 또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2 더하기 2가 화요일에는 5고 수요일에는 4라면 제대로 수학을 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수학은 무너지고 돈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경제학도 무너집니다. 물을 마셨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면 삶은 끔찍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완벽한 돈이라는 개념은 심오하고도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훈련받은 어떤 경제학자도 완벽한 돈에 대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걸 상상조차 못했죠.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던 볼테르에게 자, 이제 방사능을 설명해 보시죠. 또는 위성통신과 휴대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아마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반응을 했겠죠. 즉,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도구가 없다면 합리적인 개념 자체를 떠올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를 다음 진실, Bitcoin is legitimate. 13번째 진실, 비트코인은 합법적이다. 이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으로 이끕니다. 비트코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랬고요. 2020년 3월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고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암호화폐 산업 전체는 거센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소당하고 있었고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 모든 게 땅속에 처박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완전히 180도 전환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가장 신성한 장소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앉아서 2명의 장관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가치조작 수단, 그리고 커머디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만 개의 증권, 모든 예술품, 주택, 비행기, 기차, 자동차, 모든 통화, 그리고 다이아몬드, 금 브로치, 은 등을 압류한다면 그들은 그걸 전부 팔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절대 팔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Is its national parks, its nuclear stockpiles, and its Bitcoin. 국립공원, 핵무기,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충격파를 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고요. 이 여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 연방정부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정부들, 그리고 은행 시스템, 보험 시스템, 신용평가 기관으로 퍼져나가겠죠. 그 다음에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의 은행들로 퍼지고 결국 유럽, 홍콩, 중국, 일본, 아부다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깊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수많은 관료주의의 층을 뚫고 확산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혁신가들은 그 기회를 가장 먼저 낚아챌 것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걸 붙잡고 포용하고 그로 인해 부유해질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저항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 몇 주 전에 백악관에서 목요일 밤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이 비트코인 합법성의 폭발, 그건 정말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0이 아니라면 100만 달러로 갑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든가 아니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면 결국 엄청난 상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셀러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비트코인에 대한 진실들을 들어보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완벽한 돈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술들의 발전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보유하고 모아갈 수 있는 현재의 우리가 비트코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기술적 진보가 없었던 과거 인류 역사 속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운이 좋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서 너무 쉽게 비트코인을 알아보고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진짜 행운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전 어떤 영상에서 마이클 셀러가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알게 된 지금 우리 모두가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을 알게 됐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엄청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인 겁니다.
제 채널의 장기 투자 구독자님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요동치는 주가의 흐름과 매일 쏟아지는 뉴스 기사, 트럼프와 파월의 연설, 노벨 경제학자들의 경기 전망, 이딴 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런 매크로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아무도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럴싸한 설명들을 찾고 있는 게 모두 다 의미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알아가고 그 구조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을 계속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진행하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4년만 보내면 그동안 비트코이너들이, 비트맥시들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자신의 늘어난 순자산을 보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 경험을 딱 한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변의 잡소리, 소음, 매크로 분석, 차트 분석, 금리 발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자, 이제 비트코인의 14번째 진실. Bitcoin is corporate. 비트코인은 이제 기업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기업법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제가 수년간 상장회사를 직접 운영했던 것만큼 이 분야에 대해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1998년에 상장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들은 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자산을 구성합니다. 하나는 단기 국채 같은 국가 채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폐를 자산으로 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커머디티를 기반으로 자본을 구성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커머디티는 장기적으로 S&P 인덱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 비용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은, 금, 팔라듐, 석유 같은 걸로 기업 재물을 구성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지털 커머디티로 인정받는 비트코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처음으로 지난 100년 역사에서 회사의 전체 재무 구조를 비트코인 위에 다시 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여유 현금 조금만 먼저 바꾸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옮기고, 그 다음엔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엔 채권까지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또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약 80개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ETF도 아마 80개 정도는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매주 하나씩, 또 하나씩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곧 수백 개의 ETF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수백 개의 ETF는 결국 수백조 달러 규모의 주식 자본과 채권 자본이 디지털 자산 경제로 이동하는 관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는 호텔 하나 가지고 수백만 달러 가치였던 회사가 불과 12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멈추느냐? 안 멈춥니다. 합법성이 보장되고 기업으로서 정당하게 인정받는다면 이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류 기업들의 대대적인 변화, 그 대전환의 물결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5번째 진실. Bitcoin is global.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자산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이클, 고마워요. 저는 딸을 위해 비트코인을 하나 샀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당신이 해주는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이 하고 계신 일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누구의 땅도 아니고 누구의 주식도 아니고 어디 국경에 갇혀있는 예술작품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글로벌 자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사고 그로 인해 맨하튼의 어떤 기업가가 만든 가치를 그 나이지리아인이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또 아칸소에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면 실제로 싱가포르 어딘가에 있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최소 공약수 수준의 자산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칸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고립된 투자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그걸 당신 뒷마당에 묻었다고 해봅시다. 30년 뒤에 깨어나면 도쿄나 런던의 누군가 덕분에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힘이에요. 진짜 글로벌한 자산입니다. 월스트리트에 상장된 그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만큼 전 세계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지 글로벌한 것뿐만이 아니라 불멸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자산, 진짜로 글로벌한 자산을 보여달라고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시간의 관점에서 볼까요? 100년, 10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뭐가 있죠? 당신이 가진 창고는 언젠간 보수공사를 해야 될 거고, 당신이 가진 예술작품도 언젠간 복원해야 할 겁니다. 200년 뒤에도 존재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글쎄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프로토콜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세상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 이것에 불과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런 생각이 쓸모없어질까요? 언제쯤 세상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갖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올까요? 이건 아이폰 99 버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 가젯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불멸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도 시간을 초월하고 너무나도 우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건 일종의 생명체예요. 그리고 그게 불멸이라면 우리는 정말 200년 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업도 10년, 20년, 30년 이상 살아남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단기적이죠. 자, 그럼 이제 17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죠. It takes me to truth number 17 is digital energy.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칼로리는 유기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사토시는 디지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원하고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면, 즉 AI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안에 디지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AI는 살아나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심지어 번식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디지털 크레딧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건 실체 없는 형체, 그저 유령 같은 존재일 뿐이죠. 당신이 어떤 존재를 진짜 생명체로 만들고 싶다면 그 안에 실제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은 보수적인 자산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당신에게 주면 나는 그걸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되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결국 사이버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18번째 진실. If it's digital energy, then Bitcoin's a digital energy network. 비트코인이 디지털 에너지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인 겁니다. 에너지를 A에서 B로 어떻게 옮길까요? 에너지를 어떻게 진동시킬 수 있습니까? 컴퓨터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에너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죠? 전 세계를 이 에너지 전달 네트워크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건 차용증 같은 신용 기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뉴욕에서 도쿄로 금을 1초 만에 배송할 수는 없으니까요. 19번째 진실입니다. If it's an energy network, Bitcoin is a digital economic system. 비트코인이 에너지 네트워크라면 비트코인은 곧 디지털 경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미국 반대편에 있는 기업과 딱 5분 동안 $10,000,000를 예치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18초 만에 다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자본 자산을 통화 자산과 순간적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디파이에서 이걸 이미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넓게 상상해 보세요. 10억 개의 로봇이 10억 개의 AI와 대화하는 세상. 이 AI들은 컴퓨터 속도로 생각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1시간에 수백만 번씩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거래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디지털 에너지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째 진실입니다. If it's an energy network, I can reverse it. Bitcoin becomes a digital defense system. 비트코인이 에너지 네트워크라면 그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곧 디지털 방어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의 힘은 엑사해시로 측정됩니다. 만약 내가 내 암호화 키, 내 디지털 정체성, 내 인증 정보를 그 해시의 벽, 그 디지털 에너지의 장벽 뒤에 위치시킨다면 우린 시스템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인증하고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격조차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공을 잃으면 우린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주 공간을 잃어버려도 초강대국이 될 수 없죠. 사이버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파워 네트워크, 마이닝 네트워크, 해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은 에너지와 자본을 A에서 B로 옮기는 능력에 대한 통제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통제하면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못하면 디지털 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사이버 시스템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 21번째 진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Bitcoin is an emerging solar system. 비트코인은 하나에 떠오르는 태양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야. 그리고는 메트칼프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메트칼프의 법칙을 아는 건 대충 알면서도 오히려 해가 되는 수준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메트칼프적인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뉴턴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우주의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요. 물질이 모이고 에너지가 응축되고 금융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별은 하나의 중력장, 하나의 자기장을 형성하며 에너지와 자본을 그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기업, 모든 국가, 모든 행위자들이 이 네트워크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점점 더 밝아질 겁니다. 메트칼프적인 네트워크는 왼쪽에서 소행성 하나가 지나가고 오른쪽에서 백색 외성이 지나가고 둘 다 그냥 네트워크 참여자니까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백색 외성은 당신이 사는 행성의 대기를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작은 소행성은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는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여기서 10억 달러가 유입되면 그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100억 달러가 들어오면 그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생기고 1000억 달러가 들어오면 그 영향력은 가속화됩니다.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중력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에너지와 자산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이 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존재는 그 중력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죠. 모든 존재가 그에 맞춰 자신의 궤도를 수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적 역학을 따르는 비트코인의 본질이고 에너지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의 21가지 진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비트코인의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중력 중심, 금융 우주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설명하죠.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일러가 메트칼프의 법칙까지 언급했는데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트칼프의 법칙은 네트워크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제곱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이죠. 그럼 이걸 비트코인에 대입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 셀러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다. 이건 중력장을 가진 금융 질량체, 즉 태양처럼 작동하는 실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1억 달러가 유입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질량이 생기고 그 질량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10억 달러를 넣는 순간 중력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기관들이 이 중력장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가치가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질량을 끌어당기는 뉴턴의 중력 법칙에 가까운 구조라고 마이클 셀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중력장을 갖는다는 거죠. 즉, 한번 진입한 자본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자본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디지털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전까지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마이클 셀러의 연설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본질과 비전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넘어 디지털 네트워크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중력장, 즉 하나의 태양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장기적 시야를 갖고 우리의 자본이 흘러갈 다음 질서를 함께 바라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